안녕하십니까, 생활만물상입니다. 지금 1월 3일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신문을 한 4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중앙일보, 그다음에 한겨레신문, 한국경제, 스포츠 신문을 봤는데, 이거 스포츠 신문 재미가 없어가지고요. 오늘 그 배달하는 아저씨 오시면은 얘기를 해서 조선일보로 좀 바꿀까 합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 자체가 어느 정도 그 한 군데로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진보나 보수 그런 쪽도 아니고 그냥 제 스스로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냥 멀쩡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한번 읽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. 카메라를 켠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하남과 남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저희 가게 옆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프랜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. 본 건물은 공사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출입을 금지한다. 이 편말을 떼면은 고소하겠다.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또 유치권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할 때 2차 시험에서 유치권이 나왔거든요. 민법에서. 제가 유치권 때문에 제 인생이 아주 그냥 180도 바꿔지게 되는 계기인데요. 그래서 제가 유치권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누구나 알아들 수 있게끔. 유치권은 이제 민사 유치권하고 상사 유치권이 있는데요. 상사 유치권은 또 약간 또 그 특별 상사 유치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고, 제일 우리가 많이 실상에서 보는 게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, 건물을 지은 사람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한꺼번에 공사비를 다 안 주고요. 자, 10층까지 건물을 지으면은 1층까지 지으면 1층에 필요한 돈을 받고, 2층을 지으면 2층에 필요한 돈을 받고,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걸 그러니까 기성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. 이게 도급 계약이 가능한 얘기입니다. 그런데 1층 공사를 다 했는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. 공사비. 그 공사비라고 하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겠죠. 그래서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노력과 내 자본과 내 재료를 투입을 해서 지은 그 건물을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. 그걸 유치권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권리죠. 돈 받기 전에는 이 건물 내가 비워줄 수 없어. 그게 유치권입니다. 그래서 유치권은 저희가 이제 민법에서 그 물권법 파트에서 담보물권 쪽에 속해 있는 권리인데요. 이제 그 요건, 우리가 법은 어떤 요건과 효과로 이제 나누는데, 어떤 요건이 딱 해당이 되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그 요건에 맞는 법률 효과가 이제 나오는데요. 보통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결련성이라는 게 내 채권과 내 채권, 내가 건물주한테 받을 내 채권과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여한 내 어떤 노력, 인건비, 자재비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 나는 이 건물을 내가 유치를 하고 있는데, 유치하는 이유가 예전에 건물주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그걸 유치한다? 그거는 우리 민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결련성이라고 하는데요. 결련성이 있어야 되고, 채권의 어떤 그 만기, 그러니까는 그 채권의 만기가 와야지만이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만기도 아직 안 됐는데 남의 물건을 이렇게 유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. 점유라는 게 우리가 말하면 잡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갖추어지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, 지금 우리 너무 유치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대법원에서 아주 그 확고한 그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 사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데, 자,
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, 그러니까 뭐 건축업자겠죠? 건축업자가 이 건물을 유치권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 진 상태에서 건물을 유치를 했을 경우에 경매 개시 결정, 그러니까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제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후에 그 건물을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압류. 가압류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뭐 가짜가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등기부등본이나 그런데 잡아놓는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전후에 관계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고, 이게 2012년 판례입니다. 제가 2013년에 시험을 봤거든요. 2013년에 시험을 봤는데 지금 이 두 개 판례로 케이스로 해가지고 민법 문제가 나왔는데, 저는 설마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유치권이 처음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요. 교수님들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유치권이 깡패의 권리라고. 근데 그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냥 요건만 쓰고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유치권은 이제 제가 그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. 이제 지나가시면서 유치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는 그 편말이 보이면 저게 유치권이구나. 우리 생활마물상이 설명했던 유치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통상적으로 유치권이 걸려있는 건물들은 거의 100%가 다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들을 올리기 때문에 그 땅이나 그런 데에 다 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경매에서의 유치권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, 통상적으로는 유치권이 돼 있으면 낙찰이 안 되죠. 그래서 그 유치권을 이제 이제 유치권을 깨버리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률로 창출이 되는 거죠. 그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도록 하죠. 네, 오늘은 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 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좀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는데, 또 저만의 또 어떤 목표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유치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렸습니다. 혹시 뭐 유치권과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한은 제가 다 설명 올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유치권이었습니다.